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시장 안정화 반영안, 그러니까 2019년 11월 16일 부동산 대책 내용 중에서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모아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보유 단계에서는 재산세, 종부세, 종합소득세가 이제 감면이 되거나 합산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처분 단계에서는 6가지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부동산 대책에서 이 주택임대사업자 관련된 내용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취득세 감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주택을 취득했었을 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은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 요건 중에 면적 요건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즉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여야 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고, 가액 요건은 없었어요. 즉 임대 개시일 시점에 기준 시가 6억 원,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여야 된다. 이런 가액 요건은 없었거든요. 단지 면적 요건만 있었고, 내가 단기 임대로 등록했었을 때는 4년, 장기로 했었을 때는 8년 내 이상의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을 하면 됐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임대 사업자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건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5% 상하 5% 증액 제한, 그거를 준수했었으면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취득세 감면을 받은 주택을 내가 보유를 합니다. 그러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죠. 그 재산세 감면에 2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었습니다. 이것도 면적 요건만 있었습니다. 즉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은 적용받을 수 있었거든요. 가액 요건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이고 오피스텔이고 그리고 요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을 합해가지고 2채 이상여야 된다겠습니다. 내가 하나의 주택을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기 때문에 재산세 감면은 안 된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하나의 주택도 감면이 되지만 재산세는 무조건 2채 이상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이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가액 요건은 없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말고 또 하나 우리가 재산세 감면 받을 수 있는 게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었습니다. 이것도 면적 요건만 있었죠. 즉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는 요건만 있었고, 별도의 가액 요건은 없었습니다. 장기로 등록했을 때만 적용받을 수 있는 재산세 감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특별히 다가구 주택, 즉 요건을 충족한 다가구 주택은 감면 대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요건 충족이 되는 재산세 감면 다가구 주택은 뭐냐면, 모든 임대호수의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축물 대장의 호수별 전용 면적이 구분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 다가구 주택도 재산세 감면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는 타이틀 자체가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기 때문에 무조건 장기로 등록을 해야 됐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전에 봤던 우리가 취득세, 그 다음에 재산세에 대한 2가지 감면 규정, 모두 다 면적 요건만 있었지 가액 요건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부동산 대책에서 이제 가액 요건을 심어 놓겠다는 겁니다. 즉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를 받았는데, 유일하게 취득세하고 재산세 얘네들은 면적 요건만 있고 가액 요건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재산세도 앞으로는 가액 요건을 신설을 해가지고 그 가액 요건을 충족했었을 경우에 한해서 재산세도 그 다음에 취득세도 감면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한 이후에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하겠다. 즉 이전에 법 개정 이전에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가액 요건 적용될 여지가 없겠죠. 소급해서 그 법을 적용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법이 언제 개정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개정된 이후부터 등록하는 주택분부터는 가액 요건을 충족해야만 취득세 및 재산세, 지방세에서 부여하고 있는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양도소득세에서 6가지 혜택을 부여받는다 했습니다. 그 중에 비과세 거주요건 배제라는 게 있었어요. 굉장히 혜택이 큰 거였죠. 즉 조정대상 지역 내 지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가 충족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택을 취득을 해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내 비과세 요건 중에서 거주 요건이 배제가 됐죠.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서울 강남에 있는 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근데 제주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거주할 순 없어요. 그러면은 아무런 액션 없이 그냥 가지고 있다가 팔면은 내가 양도할 당시에 한 채임에도 불구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비과세가 적용이 안 됐죠. 그럴 경우에 써먹을 수 있는 게 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었거든요. 요건도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면적 요건도 없었어요. 즉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해서 사도 상관이 없었고 가입 요건 없었습니다. 임대 개시 시점에 기준 시가가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여야 된다는 전제 조건도 없었어요. 굳이 8년으로 장기 임대를 등록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단기 임대로 해도 됐었어요. 단지 5% 증액 제한하고 국세 혜택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내기만 하면은 됐었거든요. 그 요건만 충족하면은 설령 내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해서 2년을 거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과세 혜택을 줬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혜택이었는데 정부도 이제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굉장히 큰 혜택인데 이제 요거를 막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대책안에 들어왔고 2019년 12월 17일 즉 정부 대책안 발표 이후 다음 날 이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함부터 바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즉 기존에는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 혜택을 2년 보유만 했으면은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았는데 앞으로는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자가 임대사업 등록을 한다 할지라도 2년 거주는 무조건 충족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겠다. 즉, 이 혜택을 이제 폐지한다는 의미겠죠. 바로 임대사업자 등록한 부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임대사업자에 등록한다 할지라도 거주 요건이 배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에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무사항을 준수를 했어야 됩니다. 만약 이 의무사항을 준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즉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적용되겠죠. 근데 솔직히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의무사항을 준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렇게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대책안에서 앞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점점 더 강화를 하고 또 합동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겠다. 즉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충실하겠다라고 대책안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로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최근에 과태료 규정이 인상이 돼가지고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적용받습니다. 물론 내가 예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은 예전 법에 의해서 과태료 규정이 낮은 3천만 원 아니면 1천만 원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과태료는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뀐 법률에 따른 바뀐 과태료에 따른 그 규정을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임차인들한테 중요한 의무 임대기간 동안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리고 의무 임대기간 동안에 5%를 초과해가지고 임대료를 증액한 경우 그럴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받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내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임대차 계약신고라든지 변경신고 그리고 그 계약신고나 변경신고를 했을 때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이제 신경을 안 썼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니까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아까 위반 행위에 걸리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부동산 대책에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주택 임대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등록 요건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부도사업자 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위반 행위 시 처벌할 수 있는
처벌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처벌하기가 조금 애매했었거든요. 그리고 위반 행위로 인해 가지고 내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한 자도 다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했었는데 이번 대책 발표안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제 막아놨습니다. 즉 미성년자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도록 못하는 건 아닌데 이제 거의 이제 못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제 만들어 놨고 또 내가 위반 행위를 해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발수가 된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그냥 임대사업자 등록이 재등록이 가능했었죠. 하지만 2년 이내 등록을 제한을 해가지고 등록 요건을 강화시켜 놨고 이것도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서 법을 개정한 후에 즉시 시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정부 정책에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뭐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요건하고 그 다음에 위반 행위에 대한 그 책임 소재를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 특히 그동안에 가액 요건이 없었던 취득세하고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국세처럼 가액 요건을 심어 놓겠다라는 거고 국세 혜택 그 세제 혜택 중에 그래도 꽤 세제 혜택이 큰 혜택이었던 비과세 거주 요건 배제를 앞으로는 폐지하겠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특히 향후적으로 신경 쓰셔야 될 게 의무임대기간 준수하고 5% 증액 제한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었을 때 변경신고, 계약신고 그에 따른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준수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